안녕하세요. 책 읽는 생각부자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컨셉으로 생각부자의 딸인 제가 책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족할 수 있지만 함께 성장하고 공부해나가는 느낌으로 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책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당신은 이미 부자로 태어났다. 책의 저자인 밥 프록터는 우리가 이미 부자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대로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주장의 근거로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들어 설명하는데요.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바꾸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패러다임이 정확히 무엇인지 책의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런 건 환상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패러다임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새겨진 수많은 아이디어로 흔히 습관이라고 알려져 있다. 즉, 패러다임은 잠재의식에 새겨진 수많은 습관이다. 패러다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네틱스라는 과학 개념을 예로 들 수 있다. 사이버네틱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방법으로는 섭씨 21도에 맞추려고 자동온도 조절기를 설정한다고 하자. 그런데 앉아있다가 불현듯 외풍 때문에 발이 시리고 집안이 서늘하게 느껴진다. 자동온도 조절기를 살펴보는데 실내 온도가 섭씨 18도인 것을 발견한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곧 누군가가 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제 자동온도 조절기가 제 일을 하기 시작한다. 온도를 높여야 한다는 메시지가 자동온도 조절기에서 난방로로 전달된다. 불이 켜지고 팬이 돌아가고 자동 온도 조절기가 21도로 올라갈 때까지 집안 전체로 열이 전달된다. 21도에 도달하고 나면 다시 작동을 멈춘다. 네, 이것이 사이버네틱 메커니즘,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작동하는 방식인데요.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남성이 정상 체중보다 30kg이나 더 나가는 과체중이어서 살을 빼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는 다이어트를 시작하죠. 이번엔 왠지 식탐도 잘 억제되고 운동하는 내 모습도 좋고 무게도 잘 빠지네요. 생각보다 빨리 5kg까지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가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 자꾸 떠오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먹어버리는데요. 한바탕 해치운 후엔 내가 그럼 그렇지 하는 후회와 자괴감이 그를 집어삼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건 바로 패러다임이 개입해서 그를 평소대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다이어트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는 시작점이지만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어떻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사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식습관을 바꾸려고 할 때 부딪히는 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의 아홉은 실패하고 말죠. 제임스 앨런은 위대한 생각의 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섬세하면서 마음대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도구로 강하게 새겨진 생각에 기꺼이 반응한다. 그리고 생각의 습관은 좋든 나쁘든 몸에 영향을 미친다. 패러다임은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행동까지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 자신을 통제하고 훈육하느라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내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규율과 욕망을 조합해서 활용할 때 우리는 역으로 패러다임을 이용해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부를 얻을 수 있겠네요. 몸이 마음의 도구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몸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몸은 마음의 작용에 복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패러다임을 이해했다면 당신이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해서 상상하는 행위를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상상한 인간상, 삶의 형태, 그러니까 시각화하는 것은 결국 결과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부터 출발하는 여정입니다. 결과로부터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충족된 욕망의 세계를 진지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을 구체적인 현재형으로 묘사하고 이미 되었다는 충분한 느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시각화인 것이죠. 내가 바라는 모습이 된다는 건 그 자체로 얼마나 가슴 벅차고 충만한 일일까요? 그것을 가슴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제 7장에서는 감사에 대해 쭉 언급합니다. 제 7장, 나를 제대로 알아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감사는 아름다운 개념이다. 7번째 장이 되어서야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참 무슨 일이다. 월러스 워틀스는 저서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에서 부를 이뤄내는 과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감사의 법칙을 말했다. 그 내용은 이렇다. 마음을 가다듬고 속죄하는 모든 과정은 한 단어로 요약된다. 바로 감사다. 매일 감사한 것 10가지를 써라. 방해를 받을 때마다, 거슬리는 일이 생길 때마다 홀로 조용한 곳에 가서 앉아보자. 펜과 메모장을 꺼내어 이렇게 묻자. 나는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 그냥 몇 가지 사항을 간단하게 끼적이는 훈련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자.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 모두 다 적어보자. 밥 프록터는 샌디 갤러거라는 동료와 함께 피닉스에서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샌디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밥 프록터는 그녀에게 첫째, 당신이 감사하는 10가지 일을 써두세요. 둘째, 당신을 성가시게 하는 사람 3명을 떠올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보세요. 셋째, 5분 동안 완전히 긴장을 풀고 명상을 한 다음 나머지 하루에 좋은 기운이 찾아오길 청해봐요. 샌디는 당시 어떤 사람들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며 실제로 법정에 설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는 밥 프록터의 말대로 모든 문제가 완벽히 해결된 상상을 늘 했고 힘들게 했던 그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일주일도 채 안 된 시간 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죠. 감사는 우리를 우리의 근원과 엮어주는 태도입니다.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라도 당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들에게 사랑을 보내보아요.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서 그 사람에 대해 나쁜 생각을 할 때 해로운 진동에 머물게 되는 이는 누구일까요? 그 기운은 내게로 와서 통과해 갈 겁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통제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성가시게 만드는 사람에게 사랑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사랑해 보아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일상에서 가장 하기 쉬운 방법은 감사일기 쓰기인데요.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날 벌어지는 일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반응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감사일기를 꺼냅니다. 그리곤 감사하다고 생각되는 일 10가지를 적고 우리를 성가시게 했던 모든 것들에 사랑을 보내고 마음을 다스려 보아요. 한 멘토는 밥 프록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자체가 당신이 겪을 유일한 문제예요, 밥. 그리고 유일한 해결책이죠. 네, 이렇게 감사와 사랑이 물씬 풍기는 챕터까지 소개해 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정말 밥 프록터의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책의 흐름대로 파악하다 보면 이해가 잘 가지 않던 부분도 어느샌가 이해하게 되고 또 부분 찾아서 공부하다 보면 언젠간 깨달을 수 있겠다는 자신이 조금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제 책 소개를 천천히 들어보시고 성공의 대가가 말하는 경제적 자유를 향해서 함께 힘내보아요. 감사합니다.